전해오던 얘기죠. 이제 그렇죠. 어머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많이 현대인들보다는 많이 사실 영양분 공급이 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7일 동안에는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리고 집 안에서 최대한 이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현대인들은 영양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예전에 산후 3, 7일 동안 관리를 못했을 때 생기는 관절염 아니면 전신의 오한 아니면 전신의 그 한줄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그러한 증상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이러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 바깥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네. 늘어난 자궁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당연히 줘야 하고요. 그리고 변화됐던 호르몬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오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3, 7일은 반드시 잘 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고요. 사실 저희가 권해드리는 시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양분에서도 이제 임신 동안 계속 먹고 싶었던 음식을 기다렸다가 출산 후에 먹는다고 라면이나 빵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100일 정도는 영양분, 즉 많은 야채와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산후조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준호 원장님, 이 산후조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좀 다양하다고 하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먼저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관절에서 이제 파열음 그리고 이제 전기가 지나가는 듯한 이제 자통을 나타내는 관절의 통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복부에서 전신 하지까지의 부종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부종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김태원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이러한 대표적으로 알려진 증상 말고도 네. 생각보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이제 알려드리면은 먼저 잇몸이 약간씩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눈에 띄는 증상은 아니지만 사실 방치해두면은 식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에도 알게 모르게 저하가 옵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 초점이 잘 안 맞는다든지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의 건조, 얼굴의 건조, 특히 질 내부의 건조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 7일 이 기간 동안 회복 그리고 산후 보약이 필요한 이유죠. 네. 먼저 산후에는 다이어트를 바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나요? 예, 왜냐하면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이 좋지 않죠. 네. 어머니께서 아기에게 이제 가슴에 영양분을 가득 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단백질과 많은 야채를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산후에는 어떠한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한 걸 처치가 필요 없는가? 그것도 사실 아니죠. 체중은 있지만 부종도 동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부종을 빼내는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이는 오로를 빼는 치료와 일맥상통한데요. 오로라는 것은 자궁 내에 어떤 이제 남아있는 혈액이나 아니면은 그 노폐물인데 이를 빼내지 않게 되면은 자꾸 몸의 부종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 치료를 하게 되면 부종 치료가 되고요. 부종이 개선된다면 전체적인 발목의 회복이나 아니면 하복부의 회복이 탄력이 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의 적절한 시기는 3개월 이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여성의 몸이 회복되는 데는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고요. 그리고 초반 100일 정도는 네. 아이의 모유 수유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유 수유 시에 이 보약 같은 거를 좀 복용을 해도 될까요? 예, 물론이죠. 예, 모유 수유하면은 이거 한약 아기한테 넘어가는 거 맞아요. 아닐까? 좀 안 좋지 그런 않을까. 걱정도 많이 예. 네.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유 수유에 있어서 좋은 약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약재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죠. 좋은 약재와 네. 좋지 않은 약재를 구별하여 산모에게 안전하게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영양 불균형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에 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속설이 있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요. 칼로리가 보다 빠르게 체내로 들어올 수 있고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 고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야채, 충분한 야채, 특히 토마토, 그리고 부종이 심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호박을 중탕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 호박을 이제 호박채로 드시기보다는 중탕을 하셔서 드시는 것이 인체 부종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야채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야채가 특히 좋다, 이게 없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기 위해서는 일주일 단위로 빨강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상을 하나씩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튀김 음식, 그리고 빵 이런 것들은 체내의 지방을 빠르게 축적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음식을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산후에 오히려 열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여름에 출산하신 분들이 심한데요. 이렇게 찬 음식을 드셨을 때는 그 직후에는 몸의 변화는 당연히 모릅니다. 그리고 시원한 느낌 때문에 자꾸 찬 음식을 찾게 되죠. 하지만 찬 음식이 자주 먹다 보면 반드시 몸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찬물을 드시기보다는 실온 상태에 있는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민들레 차가 이제 인체 부종 그리고 특히 유방에 울체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울체된 걸 풀어주는데 매우 좋기 때문에 이 한약재로 포경명이라고 하는데 이 민들레 차를 만들어서 물 대신에 수시로 드시는 게 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인체의 열 그리고 내부의 온도에 따라서 인체 컨디션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출산 후도 물론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출산 전 한 달 전부터도 인체의 발열 그리고 신체 온도에 도움이 되는 녹용을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예, 임신을 하시게 되면 네. 모든 분들이 고운망 카드를 받게 되죠. 그렇죠. 예, 이 고운망 카드로는 네. 첩약을 포함한 비급여 치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탕약 치료까지 고운망 카드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신 초반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초음파 검사 아니면은 뭐 혈액 검사 이를 통해서 대부분 고운망 카드에 제공되는 금액을 많이 초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고 산후의 보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니면은 가급적 이제 금액을 남기셔서 산후에 한의원에서 첩약을 보험으로 이렇게 제공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특별한 이유 당연히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골격량 문제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종별로 이제 골격량 이제 상태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 이제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 히스패닉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 다음에 백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근육량 자체가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지방 지수라고 하는 몸에서 이제 지방을 뺀 나머지 지수를 보게 되는데 이 뭐 한 20대 중반에 다른 이제 그 아시아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17 이상의 제지방을 갖게 되는데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한 14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근육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작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온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위 내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일한 이제 일본인이나 아시아인에 비해서도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 추위 때문에 의해서도 산후풍이 오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아이를 안고 이제 뛰어내렸다든지 이런 산후 우울증 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이는 이제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돌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몸조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이 아직 추스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산후조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지 않고 조리만 해도 모자랄 판에 아이까지 이제 힘들게 보다 보면은 이제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이제 노비들에게까지도 그리고 노비 남편에게까지도 30일 정도의 산후조리 기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산후조리 기간을 더욱더 이제 회복을 도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특히 이제 릴렉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을 벌리는 거기 때문에 관절이 아물 때까지 통증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제 산모를 많이 케어를 해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뭐 녹용이 들어간 처방이나 아니면 이제 군기조혈원 같은 처방을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족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산후풍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한의원에 찾게 되면 어떠한 한방 치료들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그렇죠. 드렸었잖아요. 네. 이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 릴렉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이신 수산화 효소나 프롤린 수산화 효소라고 하는 이 체내에서 이 효소가 나와야만 이제 활성화가 돼서 관절이 아물게 됩니다. 근데 이 아물 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얘네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갈 때 이제 산모들의 면역력이 5배에서 6배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의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이제 처방을 같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산모들의 처방에는 당기나 환기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침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부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온열 찜질이나 이제 뜸 치료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실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통증 케어가 가능합니다. 회복을 돕는 음식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산모한테 이제 산욕기 기간,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이제 자궁이 이제 회복될 기간에 제일 필요한 음식은 이제 뭐니 해도 미역국입니다. 자, 미역국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요오드 함량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시중에 요즘 유통되고 있는 미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다 세척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알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양을 미역국만 뭐 몇 킬로씩 먹지 않는 한은 그 갑상선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 철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미역국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후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수유가 잘 되고 그다음에 소화에 부담되지 않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미역국 먹으니까 속이 너무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더 부대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이 미역국을 밥그릇 정도 되는 크기를 만들어서 그 공기로다가 한 6번, 7번 이제 위를 부담을 안 주는 형식으로 이제 드셔야 합니다. 이게 더 포인트가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유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화학적 유산, 계류 유산, 그다음에 이제 만삭에 가까워져서 유산을 해서 이제 분만 형식으로 유산을 하는 경우 등의 이제 다양한 종류의 유산이 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때 맞춰서 다른 이제 조리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산후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모유수유를 한다든지 이제 아이와 교감을 통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 후에는 그런 과정이 없고 이제 마음의 상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유산을 하시게 되고 나면 이제 당장 다음에 언제 다시 임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 다음 임신에는 괜찮을까, 내 자궁 상태는 괜찮을까를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자궁 안에 있는 이제 염증이 발생되는 걸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혈이 남는 거를 이제 예방을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혈을 제거하지 않고
보약을 먹게 되면 이 어열의 이제 기운으로 인해서 몸이 이제 막혀서 열이 위로 이렇게 치솟는다고 이제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열을 제거해주는 이제 생화탕 계열의 이제 조리약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